26년 29인 요양원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쓸까요? 저번 시간에 29인 요양원 투자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투자한 29인 요양원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9인 요양원 얼마나 벌까요? 요양원은 365일 운영되고 24시간 운영이 되죠. 12개월 평균 30.4일로 계산해서 매출을 계산하겠습니다. 요양원 매출은 하루에 1등급 기준 93,000원꼴, 2등급은 86,000원꼴, 3등급 어르신에게는 81,000원꼴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이 비율 퍼센트들이 어르신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80% 이상을 공단이, 나머지는 보호자가 돈을 내게 되죠. 우리 대표님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내느냐보다 매출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월 매출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사실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의 등급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양원들의 어떤 어르신들이 어떤 등급의 어르신들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매출은 사실상 달라집니다. 따라서 몇 등급이 얼마나 입소해 있는지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1등급 대 2등급, 3등급 이하 비율이 2대 5대 3 비율이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다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1일 평균 이용 비용은 86,246원이 되고요. 여기다가 30.41을 곱하면 어르신들이 한 달 동안 내는 비용, 공단에서 내는 비용 포함해서요, 262만 1,880원이 나옵니다. 어르신 한 분당 한 달 이용 비용 262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때 왜 곱하기를 30.41을 했느냐? 한 달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죠. 평균을 내면 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0.41을 곱했고요. 이렇게 해서 1인당 매출을 계산을 하면 29명이 다 찼을 때, 그리고 안정되게 돌아갔을 때 매출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단순 계산으로 1인당 매출 곱하기 29명을 하면 계산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한 7,6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은 가상금 매출이라는 게 있는데, 요양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단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걸 가상금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야간 배치 가산입니다. 야간에 선생님들을 배치를 하면 나오는 가산이에요. 나중에 실제 운영을 해보시면 실제 이거보다 더 나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기본만 챙겨서 기본 금액만 가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본 가산만 계산하면 계산식이 좀 복잡해서 그냥 제가 대략 넣었어요. 이걸 넣으면 한 달에 한 19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수익이 납니다. 다음은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입니다. 요양원 특성상 365일 식사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일을 어떻게 매일 하겠어요. 쉬는 날도 있어야 되고 연차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조리원을 추가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늘어나겠지만, 이따 인건비 계산해 볼 건데 인건비도 늘어나겠지만 지원금도 나옵니다. 이때 추가 매출은 한 210만 원 정도가 추가 나옵니다. 인건비가 한 270만 원 이상 나간다고 볼 때 대표님은 한 60만 원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조리사 한 분을 더 뽑을 수가 있는 거죠. 6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금액까지 합산을 하면 요양원 한 달에 내는 매출은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29인이 안정적으로 다 찼을 때의 기준입니다. 지금 어르신에게 받는 이 식재료비는 따로 매출로 잡지를 않았는데요. 뒤에 지출에도 나옵니다. 지출이 나올 테지만 이 비용은 받은 돈 그대로 쓰는 것으로 표시하고 여기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가정하여서 그렇게 해야지 계산이 그냥 단순해지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인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매출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지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지출이 뭘까요? 네, 인건비죠, 인건비. 어르신이 단 한 명이라 들어온다? 그럼 지켜야 될 인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명 미만에서 필수 인력은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다 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인원수가 한 명이어도 적어도 이제 교대 근무를 위해서 요양보 선생님들 시작할 때부터 적게는 3명, 4~5명 기본이거든요. 그렇거든요. 지금은 이제 29인 다 차서 안정적일 때를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필수 인력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련도 한 명 정도 더 뽑는다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시설장은 29인 시설은 사실은 시설장이 대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시설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실구조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이 시설장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급여는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잉여금 남는 거에서 시설장 급여 포함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1명, 저는 일단 기본금만 얘기할 거예요. 기본금은 한 225만 원, 식대 포함해서 이제 넣어두고, 사대보험 퇴직금 포함해서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한 27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조리원도 같은 금액으로 기본급 잡아놨고요. 요양보호사님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야간 근무를 하니까 일단 좀 더 높게 해서 인건비를 사대보험 퇴직금 포함 287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월급이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을 하는데요.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급여가 한 4,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요걸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고 26년도에는 직접 인력 인건비 지급 수준,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줘야 되는 그 급여 인건비가 사대보험 퇴직금 포함해서 62.6%, 전체 매출의 62.6%가 넘어가야 되니까 이분들 수당을 챙겨서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춰보면 우리가 이제 8천만 원 정도 중에 퍼센트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월 5천만 원 정도의 직접 인건비가 매월 나가야 됩니다. 5천만 원에다가 조리 선생님 두 분, 한 분, 원 플러스 원으로 추가해서 뽑았죠. 이분들 인건비 한 500만 원 이상을 더하면 한 달에 5,500만 원 이상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요렇게 하면 전체 8천만 원 매출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걸 빼볼게요. 그러면 한 2,45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남게 되겠네요.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만 뺀 겁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지출을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지출을 싹 빼면 뭐가 되겠어요? 순수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지출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많이 지출되는 거, 많이 쓰는 비용이 뭘까요? 어르신이 입고 생활하고 쓰는 비용이죠. 요거를 의식주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가장 비용이 큰 주거비용, 수익의 보수적 계산을 위해서 평당 관리비를 8,000원이라고 높게 책정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관리비로 들어가는 상가요양원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관리비로 들어가는 돈이 평당이니까 207평이에요. 한 16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공용전기세를 포함한 금액이죠. 근데 이 공용전기세를 제외하고 또 뭐가 나가요? 주거비용에 전기세가 나가죠. 실제 상가요양원의 금액들을 제가 평균 내서 좀 확인해 본 결과 한 달에 적게 나온 달은 한 30만 원 나오고요. 예, 공용 빼고요. 전용만. 그리고 많이 나온 달은 60만 원 내외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전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뭐 한 3군데 정도 실제 쓰는 걸 확인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큰데요. 뭐 진짜 적게 쓸 때는 뭐 2, 30에도 쓰고 뭐 40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0 정도 잡으면 알맞더라고요. 여기에 보안에 대한 부분, 뭐 각종 관리비 한 5만 원 정도 더 잡아주면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대한 비용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티슈, 화장지, 기저귀 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뭘까요? 기저귀 비용인데요. 놀랍게도 이 금액은 보호자가 내는 돈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9인이 인원이 다 찼을 때 요양원 실제 지출을 확인해 보니까 보통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정말 기저귀 차는 분이 많다면 뭐 150만 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하시겠지만 기저귀 차는 어르신들이 반절 이상 되는 요양원들은 이게 그 한 장당 1,000원꼴 이상 가까이 하는 기저귀를 상시적으로 갈아줘야 어르신이 쾌적하겠죠. 우리가 뭐 기저귀를 아낄 수 있겠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쾌적하게 갈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5만 원씩 기저귀 차는 분들이 있다. 한 사람당 5만 원씩 10불이다.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70만 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매출 잡을 때 뭐 어떻게 잡았어요? 1등급, 2등급 비율을 좀 높게 잡았죠? 기저귀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도 잡아놨습니다. 자, 각종 물티슈와 휴지 등 생활용품 포함해서 월 한 100만 원 정도는 기본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에 따라서 150만 원도 넘게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순수익에서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비들도 앞에서 그 말씀드린 게 기간마다 다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350만 원, 월 350만 원이나 됩니다. 주거에만 350이 들어가요. 다음에 이제 의식주 중에 먹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의 식사는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요양원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거 아까 앞에 매출에서 계산 안 했어요. 일부러. 자, 식사 중에 연료 비용이나 조리사 인건비, 요거는 서비스 비용에 포함이 돼요. 근데 식재료를 사는 비용은 요양원에서 정한 대로 따로 비용을 받습니다. 보통 실비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적게 받는 곳은 요즘에 한 2,000원 받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끼당 3,000원, 3,500원, 4,000원 이상 식재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식재료비를 비급여로 받고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 연료비, 음식하려면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따로 서비스 비용에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이 식재료비를 받는 대신에
뭐 세끼 식사하고 그다음에 간식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일단 식재료비 엄밀히 따지면 이 식재료비 끼당 한 3,000원 받고 간식 1,000원 받으면 하루 세 끼에 한 10,000원 정도 받잖아요. 30일이면 인당 한 30만 원 꼴인 건데 하루에 10,000원이니까 29명이면 거의 900만 원 정도 되죠, 한 달에. 그죠? 월 900 뭐 많은 곳들은 1,000만 원 이상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식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도 남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받는 돈, 왜냐면 받아야 식재료 받은 거에서. 그런데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 돈을 남기게 되면 음식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식재료비는 그냥 받는 대로 다 쓴다고 생각을 하면 900 받아서 900 다 쓰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매출에서도 넣지 않았어요. 매출, 지출 그냥 또이또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이 비용만 나가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조리를 위한 가스비, 그 다음에 연료비 이런 거 들어가죠. 근데 이 비용은 아까 주거 비용에서 가스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도 따로 이제 음식을 하려면 조리사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 조리사 인건비도 앞에서 이미 인건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식재료비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만 딱 맞춰서 끝내면 식사 부분이 계산이 끝납니다. 따로 뭐 들어오는 돈도 없고 나가는 돈도 0이 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의식주 중에 입는 것. 여러분, 요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사실 입을 옷은 본인이 가져오셔야 하는 거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만 국가에서 피복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옷을 사드리죠. 따라서 이제 기관에서 응급 상황에 사용할 옷들이나 유사시에 사용할 옷들을 제외하고는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기관에 쓸 돈 있는 건가요? 따로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입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 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의식주 비용 다 됐죠? 자, 그 외의 지출 비용으로 기관이 이제 운영을 하려면 행정 사무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행정비 비용 들어가는 것 중에서 뭐 일반 사무실이 있으니까 사무 비용 들어가겠죠. 이거 한 30만 원 정도는 기본 잡아둬야 되고요. 회계 노무사 비용이 들어가요. 자문료라든지 실제 업무 지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한 2, 3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 뭐 화재 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배상 책임 보험이 이제 한 어르신 한 분당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한 달로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한 55만 원 추가돼서 그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사무행정 지출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안이라든지 추가적인 각종 수수료, 뭐 렌탈하고 막 이런 수수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요양원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죠. 뭐 홍보비 적어도 한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요. 안정적인 기간 같은 경우에도 각종 선물을 사는 등 유지를 위한 홍보비도 들어가기에 이게 잡아두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비 아끼면 아끼지만 또 이제 대외적으로 또 오시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쓰다 보면 돈 들어가니까 좀 잡아두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 경조사 챙기는 거, 그다음 복지 비용 되게 중요한 비용입니다. 통신비도 들어가고요. 환경 개선 예비비 적게라도 잡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유지 비용, 프로그램까지 요거까지 계산하면 매월 한 27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용은 최대한 저희 요양원들의 실제 지출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순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는 수익은 우리가 2,450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주거비를 350만 원 빼고 행정비 그리고 그 외의 비용들까지 빼고 나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1,690만 원이 남습니다. 와, 좋죠. 어떤가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안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시설장. 그러니까 대표님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1,690만 원이. 앞에서 인건비 계산할 때 우리 시설장 대표님 월급이나 사대보험, 뭐 퇴직금 이런 거 계산 안 했죠. 실제 그 대표인 시설장은 퇴직금도 원래 가입을 못 해요. 근데 어쨌든 인건비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일 엄청 열심히 하게 될 거거든요. 대표님 시설장 일하면 일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남은 금액이 1,690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들어간 게 있죠. 뭐가 있나요? 대출입니다. 원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건물을 투자할 때, 요양원을 투자할 때는 전적으로 대표님 부담으로 기관에서 이런 원금이나 대출 이자를 지출하지 않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29인 요양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8억을 대출을 받았다.
4% 기준으로 만약에 10년간 원금을 갚아 나간다면 납입원금 550만 원의 초기 기준이에요. 예, 초기 이자가 한 260만 원 정도의 이 부분이 계속 나가게 되겠죠. 요거는 기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따로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 이거 버는 건 같긴 한데 어쨌든 대출 이자 나가고 나면 이게 버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가면 갈수록 어때요? 원금이 갚아져 나가고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그렇잖아요. 예, 이 건물에 대한 원금이 갚아져 나가고 건물 자체가 가면 갈수록 지금은 은행 소유인데 거의 뭐 퍼센트로 따졌을 때 대부분 은행 소유죠. 근데 그게 대표님 소유가 되어 가니까 당연한 지출이긴 하지만 언제 버거워요? 초반에 굉장히 버거운 게 사실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알고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양원을 단순하게 안정적인 수익 사업으로 보시는 건 좋지만 정말 부동산의 관점에서 좋은 입지에서 앞으로도 괜찮을 곳을 찾아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2026년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내가 상담하면은 누차 이 내용들 요양원은 부동산 이 접근으로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스토리를 정리해야 이해가 빠를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먼저 풀어 나가 보면, 가장 먼저 요양원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창업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돈이 뭘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부터 대출 이자 당연히 들어가지만 오픈하자마자 수급자가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적절한 입지라면 초기에 요양원은 사실 잘 채워지는 편입니다. 초기에 입소한 인원이 9명이라 가정하고 인력을 가정을 했을 때에도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사 1명, 요양보호사 적어도 4-5명은 뽑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 360일 24시간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인력도 되게 중요한데요. 뽑아야 되는 인력도 중요한데 사람을 추가적으로 뽑아서 어쨌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365일 24시간. 따라서 조리사도 1명이 아니라 2명, 어르신이 9명밖에 없는데도 요양보호사 5명, 4명, 5명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수급자가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요. 수급자가 많아져야지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가 적은 초기에는 대표님이 추가적인 투자로 적자폭을 메꿔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지출되는 비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이 있고 생활하고 쓰는 비용이 가장 크죠. 지금 인건비 제외하고는요. 가장 먼저 의식주 중에 주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거 아까 29인에서 들어가는 비용 아까 계산을 다 해봤잖아요. 같은 29인 요양원이라도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느냐 한 개 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이 좀 달라집니다. 어르신이 9명만 지금 있는 상태다. 오픈 초기라서 9명만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예를 들어 29인이 207평이 3개 층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처음 9명만 계실 때에는 뭐 한 개 층, 뭐 사무가 있는 한 개 층과 또는 뭐 2개 층만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층수가 늘어나면 어때요? 관리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뭐 한 개 층에 된 곳에서 시작을 하거나 정 안 되면 한 110평씩 한 2개 정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2개 층 정도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초기라서 9명밖에 없더라도 2개 층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 시설을 냉난방도 가동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만큼 비용도 29인만큼 거의 대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저귀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인원이 적을 때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그 주거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29인 비슷하게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데다가 그 외 지출 비용으로 행정 사무 비용 한 달에 30만 원, 뭐 회계 노무사 비용 2-30만 원, 홍보 비용 한 50만 원 이런 거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5-6천만 원 이상 초기 예비비를 추가로 준비를 해놓고 투자 비용 외에도 5-6천 이상은 추가로 예비비를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홍보도 적절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을 시켜야 되고, 이 적절하게 정상화를 빠르게 시킬 수 있는 입지에서 시작도 하셔야 앞에서 보여드린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요양원은 주간보호나 방문요양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그리고 빠르게 채워지긴 합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는데 지금 10억 단위가 넘는, 물론 뭐 전체 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건 아니죠. 대출 받아서 하시지만 10억이 넘는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부적으로 초기 기간의 예비비 이런 것들도 알고 하셔야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요양원 입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주간보호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10년 전에 요양원 할 때는 대표님들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냥 저기 뭐 잘 안 팔리는 요양원 그런 거 업무를 사가지고 요양원 하면 돈 돼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쩌면 주간보호보다도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최소한 7년 이상 가져갈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매매가 될 수 있지만 한 번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타당성을 분석해서 시작하시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만약 요양원 29인 때 창업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발 철저히 좀 공부하고 분석하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천천박사 일생에 단 한 번 무료 상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공부하시고 상담해 주세요. 네. 자, 요양원이 뭐예요?부터 물어보시면 참 난감합니다. 네. 이때까지 지금 이 긴 영상들을 보신 분들 모두 다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